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 읽는 법 중에 남방계, 북방계형의 이마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마를 보고 판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방계형은 왼쪽 이마가 도드라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이마가 좌우가 바른 사람이 드문데 그래서 그것이 정보가 되는 겁니다. 남방계형은 왼쪽 이마 도드라진 사람이 많고 북방계형은 오른쪽 이마 도드라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근거는 이제 뇌가 오른쪽 이마 부분의 모양과 왼쪽이 선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진은 뉴턴과 조지 워싱턴의 데드 마스크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취미도 이상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좀 슬퍼 죽겠는데 거기에 석고를 부어서 마스크를 떠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좋은 자료가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오른쪽 이마가 도드라졌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데드 마스크를 뜬 경우는 제가 김구 선생님 한 분을 뵀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이런 아치 모양을 긋고 오른쪽 이마가 도드라진 분이었습니다. 뉴턴은 반대로 왼쪽 이마가 도드라진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단번에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이해를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턴은 얼굴로 봐서 남방계형 얼굴입니다. 남방계형은 이마의 모양이 등고선에서 이런 사다리꼴 모양을 띠고 왼쪽 이마가 도드라진 경향을 띠는 분이 많습니다. 북방계형은 조지 워싱턴은 얼굴로 봐서 북방계형이죠. 이런 분들은 대개 오른쪽 이마가 도드라진 현상을 보입니다.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깊기 때문에 제가 남방계, 북방계형 판정의 마지막 지식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남방계형과 북방계형 이마에 이런 격자를 씌워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남방계형은 1사분면과 2사분면을 비교할 때 1사분면 쪽으로 경사져 올라간 등고선을 보입니다. 이 말은 왼쪽이 이마가 높고 도드라졌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방계형은 1사분면과 2사분면 중에 2사분면 쪽으로 경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계형은 오른쪽 이마 도드라진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유럽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인종이 다른 유럽인과 아시아인은 빙하기 15,000년 동안 서로 결혼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우 다른 용어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같은 겁니다. 이 이마는 한국인 남방계 이마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이마가 도드라져 있죠. 이 얼굴은 한국인 북방계 이마입니다. 오른쪽 이마가 도드라져 있죠. 유럽인과 동양인이 15,000년이나 격리돼서 서로 다른 진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빙하기 이전에 오랜 옛날에 이미 결정되어 있던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판정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의 이마를 보고 판정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중간형 이마는 어떠냐? 중간형은 역시 이마 등고선도 중간형입니다. 그런데 남방계형은 이마 등고선이 사다리꼴을 긋는 데 비해서 중간형은 북방계처럼 아치형을 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남방계형은 북방계형의
가까운 형으로 판정해야 된다. 이 말이 북방계형은 정정하겠습니다. 북방계형은 중간형과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형은 북방계형으로 판정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이제 뇌 만드는 유전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 뇌 만드는 유전자가 많다는 말은 후손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요소라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 모양을 보면 유전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쌍둥이 아버지와 쌍둥이 아들 둘의 이마 사진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헤어라인을 보면은 매우 경사져 있죠. 왼쪽이 높게 경사진 이마입니다. 이런 정도로 심한 경사를 가진 사람은 한국인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경사도가 쌍둥이 아들 둘에게 공통적으로 물려져 있습니다. 단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어떤 그분들의 성격이라든지 사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미술해부학자로서 미술해부학은 자연물의 모양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마도 자연물이라고 보고 이런 모양을 설명하려면, 이해하려면 결국은 이런 방법을 써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의 좌우차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강하게 후손에게 물려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거부감을 갖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유전으로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느냐, 이렇게 그런 걸 주장하는 견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질론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